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모바일 게임으로 등장한 건담 브레이커 M, 해당 게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브레이커 M,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제작입니다. 2019년 7월 31일 출시한 모바일 게임으로 타이틀명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콘솔로 나왔었던 건담 브레이커 시리즈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게임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건프라 파츠들을 모아 자신만의 기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액션 게임인데 새로 화면을 채택했다는 점 또한 상당히 눈여겨볼 요소이기도 합니다. 메인 화면을 살펴보면 건프라적 요소를 활용한 메뉴를 배치해놨습니다. 아마도 플레이어의 방 모습을 표현한 것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로 짜여져 있는 메뉴명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이러한 메뉴 배치는 다른 게임에서 보던 인터페이스와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메인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 외에도 우측 하단부에 버튼을 통해 이 원형으로 나오는 메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메뉴들을 보게 되면 먼저 뽑기, 건담 브레이커이지만 픽업 가차가 존재를 하고요. 말 그대로 해당 기체의 파츠를 가차로 뽑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또한 건프라 파츠뿐만 아니라 파일럿 캐릭터도 별도로 설정되기에 파일럿 캐릭터 가차 또한 존재합니다. 건프라 빌드, 자신이 가진 건프라 파츠들을 조합하여 자신의 기체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레벨에 따른 최대 코스트가 정해져 있고 고등급의 파츠일수록 코스트가 높죠. 해당 코스트 내의 파츠를 조합하여 자신만의 기체로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파츠별로 기술과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맞거나 여러가지 조건을 생각해서 조합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보유 파츠, 자신이 소유한 건프라 파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파츠의 강화, 각성, 분해, 판매가 가능합니다. 포토 스튜디오, 자신이 가진 건프라를 이용해서 이 프로필 사진과 같은 연출샷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에 사용할 건프라와 배경, 여러가지 효과 등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서 연출샷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죠. 컬렉션, 자신이 확인한 건프라 정보를 기반으로 콜렉션 수집 기능이 작용합니다. 해당 기체의 파츠나 해당 파일럿을 획득했을 경우 별도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색상 도색, 건담 브레이커의 특징이었던 자기만의 기체를 창조하는 포인트 중 하나죠. 자신의 건프라에 다른 색상을 입혀서 새로운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미션, 각종 전투, 퀘스트 등을 모아둔 곳입니다. 메인 스토리도 이쪽에서 진행이 되며 기간별 이벤트도 해당 메뉴에서 진행이 됩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엔 건프라부의 미야마 사나로부터 건프라 배틀의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고 자연스레 건프라부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리 파트는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구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후 전투로 마무리되는 진행 방식을 보여줍니다. 전투 파트는 자신이 직접 조종할 건프라 한 대 외에 추가적으로 최대 2대, 총 3대까지 소대 편성을 해서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 진행 중에서는 상황에 따라 파트너도 출전할 수가 있죠. 일단 화면이 세로 화면인 탓에 일반적인 액션 게임과는 사뭇 다른 조종 방식을 채용합니다. 일반적인 근접 공격은 접근하면 자동으로 발동하는 방식이고요. 방향 및 접근, 후퇴는 화면 슬라이드 조종으로, 서브 무장과 필살기 등은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별도 버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당 게임의 메뉴들을 좀 살펴봤고요. 여러가지들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게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장점으로서는 다소 억지성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 국내에서 모바일로 플레이 가능한 몇 없는 건담 IP 게임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콘솔 외에는 건담 IP로 나온 게임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게임의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간단한 조작 방식입니다. 세로 화면, 이 터치 스크린에 맞춰서 간단한 조작성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세로 화면 특성상 익숙해지게 되면 한 손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로 매우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게임을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유용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나만의 독특한 기체 조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건담 브레이커라는 게임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자신만의 건프라 조합을 이루는 방식이죠. 다양한 기체의 파츠를 조합하여 나만의 기체를 만들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시리즈의 포인트입니다. 도색 또한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여러가지를 만들 수가 있죠. 반면 제가 생각하는 단점으로서는 일단 최적화 문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게임을 플레이했던 핸드폰 기종은 갤럭시 S9 플러스였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최신 기종이라고 하기엔 조금 지난 기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로딩이나 발열 등 최적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의 그래픽이 최상급이라 발생하는 문제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 인게임의 퀄리티를 보면 이 정도 발열과 로딩이 발생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 조작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서 심플하고 간단한 조작 방식이라고 앞서 언급하긴 했지만 이 게임이 액션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유저들에게는 오히려 낯설고 불편한 조작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액션 게임에서 흔히 생각하는 공격 모션의 캔슬, 공격 도중의 회피 등 이런 즉각적인 액션 요소가 빠진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액션 게임을 생각하는 유저에게는 오히려 심심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우려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게임 자체를 세로 화면으로 개발했을 때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전장 요소의 불편한 반영도 있습니다. 오리지널 기체를 만들 때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도색이 이 콜렉션을 모아서 색상을 획득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콜렉션을 모아서 원하는 컬러를 획득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도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도색 기능 자체도 유저가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고 해당 부위에 해당 컬러 조합을 그냥 배치할 수만 있는 수준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컬러 조합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자유분방한 건프라 조합이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진부합니다. 뻔하디 뻔한 전개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중간중간 배틀을 이어나가기 위한 요소로서만 등장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스토리적으로는 재미가 없습니다. 성우들을 기용해서 보이스를 넣어놓기도 했긴 했지만 실제 스토리 파트에서 나오는 대사는 한두 단어 정도 나오는 수준에 그치는 형태라서 요즘 나오고 있는 풀보이스 게임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아쉬운 퀄리티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제작의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건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에서 나름 기대를 가지고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로 화면으로 나온다라는 점을 들었을 때부터 살짝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액션 게임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차라리 가로 화면을 채택을 해서 일반적인 액션 게임에 맞춘 형태로 나왔으면 좀 더 즐기는 맛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반면에 라이트하게 즐기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로 화면이 오히려 편하게도 느낄 수 있겠다라는 발상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진부한 스토리와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는 게임의 퀄리티적인 요소들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건담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이 많은 게임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전까지 건담 IP로 나왔던 모바일 게임들이 죄다 흥행하지 못하고 금방 서비스 종료가 이루어졌던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나온 건담 브레이커 M 역시 개인적으로 우려가 많이 되긴 했었는데 이번 게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고 서비스가 유지가 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흔히 말하는 똥게임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좀 아쉬울 것 같고요. 하지만 갓게임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아쉬운 요소도 많은 좀 애매한 입장의 게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비교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